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충격적인 사건,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사건을 보다 성혜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재판에서 진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상대 측 변호사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냈다 이런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요. 현장을 취재해보니까 이 사건에 모방한 범죄도 있다고요?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번 사건이 난 바로 다음 날 대구 법조타운에서 비슷한 모방 범죄 시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반쯤인데요. 네. 순찰차가 한 변호사 사무실로 출동합니다.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위협을 받았다는 이 변호사 신고를 받은 건데요. 변호사의 재판 진행에 불만을 가진 피고인 측 지인이 사무실이 어디냐? 나도 불을 지르겠다며 변호사를 협박한 겁니다. 다행히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요. 지역 법조계는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오히려 더 많이 변호사들한테 협박을 하고 한다는 거거든요. 예전 같으면 그냥 그런가 했을 수도 있겠지만 놀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직접 현장을 좀 둘러봤잖아요.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네, 이번에 불이 난 건물은요. 그 입구부터 문단속을 굳게 하고 출입자 신원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었고요. 법률사무소가 입주한 주변 건물들도 둘러봤는데요. 네. 복도 곳곳에 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하거나 즉석 법률 상담은 피하고 사전 예약한 상담만 진행한다는 안내문을 써붙인 곳도 있었는데요. 일부 변호사는요, 이 가스총 같은 호신용품을 구매할지 고민한다고도 했습니다. 네, 지금 살아남은 분들은 어쨌든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네, 제가 만난 이 대구 지역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은요,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아 애도하고 있었고요. 불이 난 건물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에서 불로 훼손된 재판 관련 서류 복구에 한창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대피해 화를 면한 직원들도 여전히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첫날은 거의 잠을 못 잤고요. 나를 확인하면 진짜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처음에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무실 가고 이제 이런 집기를 가지러 가니까 생각이 그때 보이더라고요. 사무실 얼마나 이렇게 이번 방화 사건에서 숨을 거둔 김모 변호사가 생전에 동료에게 남긴 편지도 취재 과정에서 확보했는데요. 초췌해 보이는 동료의 모습이 떠올라 자신의 셔츠와 함께 장만했다며 힘든 동료에게 옷을 선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깨 좀 피고 다락하고 뭐 맨날 하는데 그날도 뭐 구정하게 다니기는 보기 안 되는지 여기 의사선생한테 산 놈인데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방화 범죄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끊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부산 영도구에 있는 파출소에서도 5만 원 범칙금이 부과된 것에 앙심을 품고 방화하겠다면서 인화물질을 들고 온 50대 남성이 구속됐고요. 네. 대학 기숙사, 콜라텍에서도 방화로 인한 화재로 사람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화범의 심리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코로나의 장기화 이후에 새롭게 나아지는 사회 상황이 아닌 것에 대한 복수와 불만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고요. 타인이 행한 방법으로 따라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모방범죄 우려가 크다는 건데요. 방화죄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미수로 끝나거나 시도만 했더라도 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였습니다.